변화도 성장도 모두 작은 실천들이 모였을 때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결국 삶이 됩니다. 그래서 사소하고 간단하지만 하루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나의 삶을 바꿔주는 제가 직접 실천해보며 좋았던 습관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총 10가지 습관 중에서 6번째부터 10번째 습관에 대해 다루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습관들을 아침부터 시간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이라면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6번째는 쓴 물건 바로 제자리에 두기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저도 예전엔 정리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늘 옷이 의자에, 옷걸이에 무슨 무덤처럼 겹겹이 쌓여있고 책상 위는 언제나 어수선했어요. 도저히 앉아서 뭔가를 할 엄두가 나지 않는 책상이라고 하면 짐작이 가시죠? 책상 위를 치워야 쓸 수 있는데 치우기가 싫으니까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할 수 없고 다음번에 책상 앞에 앉아볼까? 해도 치우기 싫어서 미루고 안 하는 그런 패턴의 반복이었어요. 왜 그렇게 정리를 안 했냐고요? 정말 정리가 중요하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고 정리할 시간도 없었어요. 친구들을 만나거나 바깥으로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거든요. 외부로 에너지를 쏟느라 저 스스로를 돌볼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수록 나에 대해 고민하고 내면에 더 관심을 가질수록 저절로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지럽고 정리가 안 된 공간에 있는 것보다 깔끔한 공간에 있는 게 훨씬 좋으니까요. 방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그제서야 보였던 것 같아요. 청소를 해서 깔끔해지는 것 자체도 기분 전환이 되고 좋지만 방이 깨끗해질수록 제 마음도 자질구레한 생각도 정리되고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정리하는 걸 더 좋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물건을 쓰고 바로 제자리에 갖다 두지 않으면 그것들이 결국엔 쌓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미뤄뒀다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정리하는 게 더 간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더욱 물건들을 바로 제자리에 두게 되었어요. 미루지 않고 바로 제자리에 갖다 두면 나중에 정리할 게 별로 없으니까요. 또 바로바로 정리를 하면 좋은 점. 자기 자신이 더 좋아져요. 왜냐고요? 그때그때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두고 정리를 한다는 건 누가 봐서가 아니라 그 공간에 있을 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행동이나 다름없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나를 소중히 대해주는 나 스스로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리의 중요성을 아는데도 방이나 집이 어수선하다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정말 바쁜 시기이거나 내 마음이 어수선한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저도 유독 바쁘고 정신없을 때 바깥으로 에너지를 쏟으며 지낼 때는 정리가 잘 안 돼요. 최대한 그때그때 제자리에 두려고 하는데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주변 환경, 집이나 방 상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주변에 관심을 갖고 돌본다는 거죠. 부자가 되려면 집 정리부터 해야 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자기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더 그릇이 큰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처음엔 조금 귀찮지만 쓴 물건은 바로바로 제자리에, 입은 옷이라면 바로 빨래바구니에, 쓰레기라면 바로 쓰레기통에 넣으면 나중에 크게 정리할 것도 없고 매일 깔끔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7번째는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필수적인 것 같아요. 요즘은 일주일만 운동을 쉬어도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보니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신력도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과 에너지도 같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3번은 1시간 이상 산책이나 필라테스를 하려고 하고요. 가능하면 계단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이동하면서 하루 최소 6,000걸음은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런데이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런데이 들어보셨나요? 달리기를 도와주는 앱인데 정말 좋아요. 저는 30분 달리기 프로젝트 가장 초급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운동하는 내내 음악도 나오고 격려도 해주고
달리기와 관련된 정보도 알려주니까 지겹지 않게 운동할 수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달리기 도전해보고 싶으셨던 분들께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부러 시간 내서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은 계단 오르기를 추천드려요. 5층 높이의 계단을 1분가량 오르는 것만으로도 만보 걷기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생활 속에서 틈틈이 움직이는 것으로도 운동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꼭 시도해보세요. 8번째는 휴대폰은 목적이 있을 때 찾기입니다.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온 저녁 시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튜브 보고 휴대폰 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도 괜찮다고 보상심리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래도 괜찮아요. 하루를 열심히 산 후에 저녁에 휴대폰 보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크게 중요하지 않은 정보와 별 의미 없는 영상들을 보고 있느라 씻는 것도 미루고 늦게 자서 피곤하고 다음날 또 정신없이 일어나고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저녁 시간엔 목적이 있을 때만 휴대폰을 보려고 합니다. 목적이라는 게 꼭 거창한 것들이 아니고요. 내가 꼭 보고 싶은 유튜브 영상이 있다던가 궁금해서 찾고 싶은 정보가 있다던가 내가 꼭 사야 할 게 있다던가 하는 그런 평범한 것들이에요.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도 필요가 있을 땐 써야죠. 대신 유튜브 홈화면을 뒤적거리면서 새로 고침하고 인스타그램 피드를 끝도 없이 보고 있다던가 하는 그런 목적 없는 시간 낭비는 안 하려고 합니다. 목적이 끝나면 최대한 바로 휴대폰을 멀리 두려고 하고요. 멀리 두면 생각보다 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다이어리를 쓰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다못해 눈을 감고 쉬려고 해요. 어차피 하루 종일 미디어와 전자기기와 함께 하잖아요. 자기 전엔 숙면을 위해 더더욱 조금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는 오늘 하루 회고하기입니다. 혹시 자기 전까지 휴대폰을 보다가 잠드시지는 않나요? 제가 그랬거든요. 휴대폰을 줄인 그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고 정리하고 다음날 아침에 할 것들을 대강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9시 반이 되면 아이패드를 켜고 간단하게 한번 써봐요. 오늘 잘한 것, 그래서 꾸준히 하면 좋을 것, 오늘 조금 부족했던 점, 내일은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할지 생각해요. 6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그리 여유 있지 않아서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일찍 일어난 게 아깝게 시간이 후다닥 흘러가 버리거든요. 간단히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만으로도 내일을 더 알차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10번째는 명상하기입니다. 명상을 아침에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저는 아침잠이 많은 편이라서 그런지 아침에 명상을 하니까 다시 졸려서 잠들고 명상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전에 합니다. 물론 자기 전이 아니라도 하루 중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으면 그때도 명상을 해요. 명상이라고 하면 가부좌를 틀고 아무 생각도 안 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수행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명상은 그저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나의 호흡과 나의 생각들을 그저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상태로 있는 것. 그게 명상이에요. 아침에 명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전에 하는 명상도 정말 좋은데요. 왜냐하면 자기 전의 기분이나 상태가 자는 동안에도 쭉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많거나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잠들면 자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 그 상태를 되풀이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찌뿌둥한 느낌이 들고 개운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몸을 이완시켜주고 긴장을 없애줄 수 있는 명상을 하는 것이 나의 몸을 회복하고 숙면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명상이라고 거창한 것이 아니고요. 그저 눈을 감고 호흡에 가만히 집중하면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지켜보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어떻게 다른 생각이 아예 안 들 수 있겠어요. 생각들이 떠올라도 알아차리고 심호흡에만 충분히 집중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간단한 명상만으로도 훨씬 몸도 마음도 이완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완된 상태로 잠들면 숙면에도 몸의 회복에도 더 도움이 되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실천하는
추천드리고 싶은 습관 10가지를 쭉 소개해드렸어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나의 하루를 바꾸고 또 삶을 바꾸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드는 것들이 아니니까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건 해보면 좋겠는데? 생각하셨던 것들은 꼭 시도해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